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네아 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리네아가 메인넷으로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메인넷이라고는 하지만 알파 메인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요, 리네아 체인이 알파 메인넷에 도달할 것이고 리네아 뱅크 이벤트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테스트넷 상태에 있는 리네아 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것,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 현재 리네아 뱅크의 사전 채굴 캠페인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는 먼저 올려드렸지만 일단 리네아 알파 메인넷은 이 D앱 개발자들한테는 먼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알파 메인넷이 오픈된과 동시에 D앱들도 마이그레이션 된 D앱들은 바로 메인넷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그 중에 이 리네아 뱅크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랜딩 프로토콜로서 리네아 체인의 최초의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캠페인을 좀 보시면 좀 획기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얼리 어댑터 보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유저들은 총 2천만 개의 이 LAB라고 하는 자체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2%라고 하는데 2천만 개면 사실상 여기 하단에 보시면 총 토큰홈스를 보시면 최대 공급량이 1억 개입니다. 그러면 1억 개 중에 2천만 개면은 약 20%가 되는 건데 여기는 2%로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어찌됐든 간에 2천만 개를 뿌린다는 것은 토큰홈스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이 오타라고 한다면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전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네아 재단으로부터도 샤라웃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해당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메인넷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과 실제 USDC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캠페인이 지속되는 시간을 좀 보시면요. 7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겠죠. 그리고 종료일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오픈되기 전에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픈되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 정도 더 늦춰질 수가 있겠죠. 제가 가이드로 드리기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리네아 뱅크,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지갑 연결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메타마스크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체인을 자동으로 전환하라고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저는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실제 메인넷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네아 테스트넷으로 연결되지만 실제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 아마 자동으로 실제 리네아 메인넷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인 바뀌는 이름 잘 보고 네트워크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 지갑 연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작업을 하진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리네아 체인으로 이더리움이나 USDC로 옮겨와야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 리네아 체인이라면은 실제 리네아 이더리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네아 체인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이 브릿지 사이트들 있죠. 리네아 뱅크에서 브릿지를 눌러보시면 자, 호프 익스체인지, 심보시스, 오비터, 셀러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일단 테스트넷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오픈되었을 때도 브릿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가이드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때 브릿지가 오픈되는 시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브릿지 상태에서 나와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자, 리네아 빌더에 올라와 있는 이 브릿지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셀러나 리파이, 오비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현재 가능성이 있는 이 네 가지 심보시스와 오비터, 리파이 그리고 셀러까지 이 네 가지 브릿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실제 메인넷이 오픈되고 브릿지가 오픈되는 그 브릿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브릿지 사이트에서 이더리움 체인의 이더리움을 리네아 체인 이더리움으로 브릿지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혹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심보시스에서 브릿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커넥트 원렛 버튼 눌러주시고요. 메타마스크 클릭.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상단에 올라왔고요. 하단에 여기 눌러보시면은 하단에 여기 리네아라고 보이시죠? 실제로 오픈되면 이 리네아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리네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 리네아로 옮겨오는 겁니다. 나 이더리움이 싫다. 그럼 아비트럼에 있다 이더리움이. 그럼 아비트럼 선택하고 이더리움 클릭. 그리고 하단에는 리네아 선택해서 넘겨오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런 방법은 오비터도 동일합니다. 오비터에서 만약에 브릿지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즉각과 연동해 주시고요. 메타마스크 클릭. 자, 그리고 상단에 이더리움, 하단에는 리네아 체인.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 리네아가 오픈되면 여기도 만약에 활성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더리움이 아니라 나는 BNB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더리움 놓고 하단에는 리네아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호프 익스체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갑과 연동해 주시고 메타마스크 클릭. 자, 연동되면 상단에 내가 원하는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선택하시고 하단에는 리네아 체인이 있으면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리네아 뱅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네아 메인넷으로 실제 이더리움을 옮겨 오셨다면 하단에 내리셔서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서플라이 공급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을 24개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나는 4개를 넣도록 한다 하면은 4개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 서플라이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오픈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가스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다면 조금 미뤄도 되고요. 좀 그렇지 않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나는 빠르게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눌러서 공격적으로 놓으시거나 고급을 눌러서 현재 떠있는 기위값보다 더 높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눌러서 공격적으로 놓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스비 꼭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싸면 좀 늦게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급한 이더리움 양이 보이고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들어갔던 이더리움이 포함돼서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공급된 이더리움 보이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양을 공급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LAB라고 하는 토큰을 쌓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만 해놓는다고 여기 토큰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로는 좀 아쉽죠. 자, 모든 기능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더리움을 공급했으니까 이제 USDC를 빌려볼 겁니다. 자, USDC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버로우 버튼 눌러주시고 세이프 맥스 버튼 눌러주시면요, 내가 공급한 이더리움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USDC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수량을 많이 넣을수록 빌릴 수 있는 또 USDC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세이프 맥스 버튼을 눌러주면 또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게이지가 100%에 될수록 여러분들이 자금을 잃어버릴 그 위험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세이프 맥스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금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이프 맥스보다 좀 적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이프 맥스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웬만하면 한 게이지의 절반이나 조금 넘는 정도로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이렇게 입력하니까 이 정도 되죠. 자, 버러 버튼 눌러서 USDC를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공격적으로 놓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총 5,000개의 USDC를 빌리게 된 거고요. 우리는 USDC를 공급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빌린 것 가지고요. 원래 밸런스에는 좀 많이 찍히지만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빌린 5,000개를 또 입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여러분들이 어플 버튼 눌러서 또 USDC 풀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맞춤 지출 한도는 5,000개로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가스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더니 서플라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에 5,000개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과 USDC까지 풀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한 번 USDC를 이더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버로우 버튼 눌러보시면 세이프 맥스 버튼 눌러보시면 내가 공급한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 이더리움 공급해서 빌린 USDC로 다시 풀에 애치함으로써 그걸 또 담보로 이더리움을 또 빌리고 그 이더리움 빌린 것을 또 이더리움의 USDC에 또 풀에 애치하고, 말이 헷갈렸는데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풍차 돌리기 식으로 계속 유동성을 갚고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속해서 할수록 여러분들의 이 유동성 공급이 맥스치로 가겠지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레임할 수 있는 이 토큰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단점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세이프 버튼, 자, 빌릴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청산당할 위험, 그러니까 내 자산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게이지 바 신경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서 풀의 예치가 점점점 많이 되겠죠. 물론 일정 한계가 도달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레임할 수 있는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자,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난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게 되는 이 토큰을 가지고 클레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쌓인 물량을 지갑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져온 물량을, 자, 스테이킹을 해주는 겁니다. 락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스트를 또 해줍니다. 이 토큰 채굴량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우리가 이더리움을 공급을 해주고, 자, 공급으로 끝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난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에서 공급한 것만큼 나는 USDC를 빌려오는 겁니다. 자, 버로우 버튼 눌러서 세이프 맥스 빌려오기. 자, 그럼 빌려온 USDC를 다시 공급을 해줍니다. 자, 공급하고 그 나는 또 이더리움을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내셔도 되고요. 난 또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큰 쌓이는 걸 클레임하셔서 스테이킹까지 하신다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100%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위험성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저도 감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은 모두 가이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린 거고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와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1 이더리움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급한 대가로 USDC를 빌릴 수가 있고요. 그 빌린 것을 다시 예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예치한 걸로 이더리움을 또 빌릴 수가 있고요. 물론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의 이더리움보다는 줄어들겠죠. 왜냐? 내가 이 그대로 넣게 되면 청산이 위험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8개, 그러니까 한 개보다 줄어든 0.8개를 또 공급을 해줬으니까 또 다시 이걸로 또 빌리고, 이걸로 또 다시 USDC로 넘겨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빌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에 적정 수준까지만 하실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계별 가이드를 3가지로 나눈다면 제가 가이드로 방금 남겨드린 건데, 이더리움 공급만 하고 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여기 이더리움 공급한 걸로 끝내셔도 되고요. 자,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급한 걸 담보로 맡기고 USDC를 빌리고 다시 예치하고, 자, 이 방법을 풍차 돌리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진행을 해서 나는 이 토큰 클레임하는 양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난 더 하겠다, 토큰 클레임에서 락업 부스트까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레임에서 스테이킹까지 하시면 됩니다. 클레임한 수량 여기 나오고요. 락업하는 개월수도 나오니까 최대한 뭐 길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이 토큰 가치에 대해서 1년 동안 과연 가지고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스트 하신다라도 1개월만 하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지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그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리니어 방크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 드리고자 늦게나마 이렇게 좀 가이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 메인넷이 오픈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픈되었을 때 이런 UI라든지 뭐 어떤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 여기서 또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부족하신 부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다 이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 사전 채굴 캠페인 가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용한 전략이라 되어 있고요. 공급, 차입, 루핑, 스테이킹, 복합,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모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넣을수록 더욱더 많은 토큰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저 금액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정답이 없고요. 그냥 단돈 10만 원부터 많게는 돈 1000만 원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능한 부분까지 진행하셔서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